정치 풍자가 굉장히 핫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정권 차원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대중의 시선도 곱지 않았던 문화가 있습니다. 이준석 갖고 패러디하는 것 평생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후보님도 동일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저강도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방송 편성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사극과 이런 코미디를 없애는 것 자체는 아마 정치 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고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이런 그 생태계가 저절로 잘 퍼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연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SBS 연예대상 코미디 신인상 출신의 정민규 개그맨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광고를 전공하고요. 광고회사 인턴 경험이 있는 광고기획자 꿈나무 전지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6, 7년 전, 7, 8년 전에 했던 그 영화 그 세시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당시에 그 20대, 20살, 21살의 젊은 그 청년들이 이 무교동에 그 세시봉이라는 그 카페에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을 만들고 또 그것이 방송을 타고 그분들은 다 7순이 넘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예술을 이끌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그 시절에는 청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야말로 출연료도 얼마 못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 동양방송 뭐 또 KBS 이런 데 나가서 국민들에게 그 새로운 이 포크 문화를 또 전해주시고 그것이 한국의 문화와 나아가서 경제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그건 돈으로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혼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또 국민들이 20대 청년들의 그 영혼의 발산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얻었던 것이 이제 점점 소수의 그야말로 최고 인류 뭐 글로벌 이 스타들만 위주로 한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면서 우리 많은 그 청년 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알리고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송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가수나 또 배우나 이런 탤런트를 지망하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집합 금지가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어디 정말 절벽 가까이 다 이제 와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청년을 청년답게 가장 보여주는 것은 청년들이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춤추고 하는 이런 것에서 가장 청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살려나가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로서 아주 튼튼한 이런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문화 예술인들의 그야말로 보금자리인 이 대학로
정말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대학로에서 여러분들의 그 애로사항과 고충을 좀 듣고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이크를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 그 대학을 한국에서 안 나와서 그런지 대학교 시절에 많은 추억이 한국에 있진 않습니다만은 이 대학로와 관련된 추억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를 저 해화동 언덕 뒤에 기숙사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이곳이 제 고등학교 시절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고등학생들과 다르게 제가 놀이터로 삼았던 곳은 소극장들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친구들끼리 관람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은 이미 아득하네요. 라이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봤을 것 같은 사비타 같은 것들. 네, 저희가 참 고등학생 때부터 보면서 많은 추억이 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송 일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결국 주목받는 예술인과 주목받지 못하는 예술인 간의 그 소득 격차라든지 아니면 이 단순 소득 격차가 아니라 계속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에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것에도 1차 원인이 있고 그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을 정치인들이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온라인 상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고 플랫폼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되고 그걸 시리즈적으로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이 대학로나 아니면은 이 아주 인디 같은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이런 것에 매료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승수 효과가 발생하고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뭐 바우체대라든지 아니면은 학령기의 친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대학로라는 공간은 제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미국에 가서도 공연 같은 걸 찾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대한민국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부국 강병은 이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나라들은 참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그런데 예전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각각 국가가 부국 강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되면 만족한다. 하지만 김구 선생께서 오롯하게 원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창달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때마다 문화적으로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문화의 수요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구는 이제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가지고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서야 뭐 영화나 아니면은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우리 드라마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합성이 높은 대중문화 위주로 형성되고 있지만은 반대로 진짜 열심히 노력한 우리 공연 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 관광객이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이런 국내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또 주목받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우리의 하나의 또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어떤 대한민국 알아가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고요. 무엇보다 마중물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인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8분 중에서는 신동수 개그맨님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이 꿈꾸는 것도 사치인가요?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와주신 문화예술인 분들의 분야가 다 틀려가지고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개그맨 입장에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MBC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코미디 프로를 쭉 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방송국에는
뭐 시사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왜 코미디 프로만 빠져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지금도 궁금했고 대통령이 꼭 되셔서 MBC나 SBS에 지금 코미디 프로가 없는데 꼭 부활시켜 주시면 어떨까? 예, 그런 마음에 이 자리에 와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네네. 예, 그래서 마이크 좀. 예,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최근에 공영방송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상의 이유를 문제로 그런 걸 하지 않고 중국 드라마를 사서 번역해서 튼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걸 고쳐달라 말씀드렸는데 뭐 제 말은 들은 건 아니지만 KBS가 사극을 합니다. 이제 또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는 KBS나 MBC 그러니까 사실 지상파 채널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굉장히 혜택을 받은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역할 또는 책무를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당연히 국민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코미디 같은 것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SNL이라든지 여러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이 어쨌든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가지고 정치 풍자가 굉장히 핫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정권 차원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대중의 시선도 곱지 않았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그냥 장르를 제가 얘기하자면은 앞으로 희극인들이 이준석 갖고 패러디하는 것 평생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후보님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지금 우리 방송 편성의 가장 큰 문제가 코미디하고 사극이 없어진 건데 이게 국민을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사회생활을 하면은 바로 이 사극을 통해서 뭐 광개토대왕부터 조선왕조 500년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사료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서 또 우리 이거 연기하는 분들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엄청난 또 투자가 들어가서 국민들이 이런 사극을 통해서 다시 역사 공부를 더 심화하게 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코미디는 이게 다 그 어떤 현실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게 그 단순히 그냥 웃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아주 좀 권위주의가 아주 심하던 그런 정권에서는 뭐 그야말로 그 말초적인 정말 웃기기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 정치와 사회와 이런 그 소위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이 코미디 없애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저강도 독재 내지는 이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방송 편성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 사극과 이런 코미디를 없애는 것 자체는 아마 정치 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고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이런 그 생태계가 저절로 잘 퍼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부분 연극 생활하셨던 우리 최동균 배우